뉴욕 증시는 주택지표 개선과 FOMC의 양적 완화책 유지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면서 상승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지수는 2년 반 만에 장중 12,000선을 넘었습니다. 구제역 확산에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가격이 급등하고 한파와 폭설 등으로 채소와 생선 가격이 치솟고 있어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설 연휴 기간보다 13.9% 증가한 58만 8,90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임직원의 급여와 복지 수준에 업무 공정성을 점검하겠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외부 평가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이 상승장 속에 마무리가 됐고요. 장중에는 12,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말씀드린 대로 1.14% 오르면서 211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했는데요. 코스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0.3% 정도 올랐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가 엇갈렸는데요. 일본 증시는 0.7% 내렸고요. 중국 증시 1.2%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스닥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 오기철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SN전략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가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1.14% 올랐는데, 올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외국인과 연기금이 이제 쌍끌이에 나서면서 작년 12월 9일 1.7% 상승 이후 처음으로 1.14%, 1%대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연기금과 외국인이 장을 초반부터 주도를 했는데요. 연기금이 약 유가증권 시장에서 1,600억, 그리고 4월 연속 1,000억 이상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도 장 막판 매수폭을 늘리면서 1,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3,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이러한 이윤들은 IMF가 이제 2011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 4.2%에서 4.4%로 상향하는 그런 모습과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에서 이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등이 국내 시장에서도 증시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주가지수를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어제 좀 주가지수도 많이 올랐던 이유들을 보면 국내 증시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운송장비와 전기전자 업종이 대폭으로 올랐죠. 특히 이제 그 토요타 리콜 소식에 따라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4%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2%대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지수의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커졌었고요. 일단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LG전자 역시도 장중에 4% 넘게 떨어지다가 거의 약보합권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전날 대한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충격을 받았던 조선주 역시 부진을 털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저가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일단은 저가 매수세에 대한 그러한 충분한 수급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장이 조정받으면 충분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종을 다시 또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업종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매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나오고 신장률도 대단하거든요. 주가 흐름 자체 강세가 기대되는데요.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어떻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이닉스 지난 해 연간 매출이 12조 990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53%나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조 2,700억, 전년 대비해서 무려 1,6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27%를 기록을 했고요. 순이익도 2조 6천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하이닉스 디램 가격이 회복이 안 되면서 적자를 기록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4분기에도 역시 흑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감소하겠지만 전체적인 그 전년도에 2010년대 흐름을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괜찮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전분기까지의 실적이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일단 단기적으로 23,000원대부터 28,000원대까지 급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그런 물량들을 많이 좀 뺏어갔는데요. 일단은 28,000원대에서는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좀 잠깐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를 한번 보시겠는데 하이닉스 보면 28,000원 선에서 주가가 세 번 내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을 좀 오늘 부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아침에는 좀 갭상승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일단은 좀 주가가 다시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 저희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롯데쇼핑의 주가 흐름 자체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 롯데쇼핑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요즘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또 유통주들의 주가가 약간 부진하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저가 매수 입장에서 이런 유통주 쪽으로의 접근 현 시간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 롯데쇼핑 같은 경우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네네. 지난 그 5월달 이후부터 이제 그 32만 원대 저점 30만 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50만 원대를 돌파하는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상승하려고 그러면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45만 원대라는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또 롯데쇼핑이 또 대한통운 같은 그런 뭐 인수전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뭐 내부적인 좀 안 좋은 얘기도 들리면서 뭐 롯데쇼핑 개별적으로는 일단 흐름은 좀 당분간은 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뭐 그런 흐름을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유통주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이 좀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당분간은 조금 유통주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가격상으로 뭐 일단은 여기서 한 4~5% 정도 더 밀려주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뭐 저가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장 변수가 될 만한 내용도 짚어보고요. 이에 맞춰서 맞춤형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외국인들이 일단은 다시 돌아왔느냐,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최근 3일간 표를 보시게 되면 2011년 1월 24일 월요일부터 6일까지 외국인들이 외국 거래소에서 600억 정도 매수를 얼마 크지 않죠. 개인이 약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약 4,700억.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했고요. 지난 한 주간, 지난주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약 4,9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선물도 약 1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일단은 매도가 나오면서 주간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일단 그런 우려가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스펙트럼을 이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지난 12월부터 올해 이제 어제까지죠. 외국인들이 무려 4조 4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뭐 연기금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2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들 좀 약간 조금 더 길게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일부 그 펀드 물량이 나가면서 네네. 조정이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수급 흐름은 아직 큰 변동은 없다. 그래서 일단 수급은 아직까지도 견조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중국 긴축 우려로 중국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런 흐름들은 중국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쉬어가자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는 그렇게 악재로서를 박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어제 뭐 미국 경기가 일단 강하게 좀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하나 나왔죠. 어제 이제 미국 이제 부동산 그 신규 주택 판매가 12월달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타나면서 일단 그런 경기에 대한 호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기술적 부담에 대한 해소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고 외국인의 좀 복귀 강도가 지난번보다 이렇게 강하진 않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추세 보건요, 좀 심리 지표 하락 반전 등이 아직 좀 제한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2100선에서는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존 우량 주도주의 장세 주도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걸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호남석유화학, 이렇게 IT, 자동차, 화학 세트를 대표하는 종목들은 주가가 이제 빠질 때마다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우량 주도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글로벌 자금 상황 감안 시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IT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IT 그리고 또 뭐 자동차 이런 섹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상승 동력이 살아있는 장으로 진단을 해주셨고요. 기존 우량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종목을 확인하기 이전에 먼저 이 오늘 소개받을 종목 어떤 종목인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그 종목은 자동차 업종 중에 대표적인 부품주죠. 만도입니다. 네네. 뭐 국내 유일의 완성형 대형 부품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완성차와의 전속 계약으로 인한 낮은 협상력, 뭐 제한적인 프로덕트 믹스와 영세성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의 그 자동차 국내 부품사가 갖고 있는 그런 할인 요인이었는데요. 만도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네네. 전체 연결 매출의 45%를 비현대차 그룹으로부터 창출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러한 고객 다변화 과정의 궤도에 일단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부품업체의 밸류에이션 비교를 좀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다음 달 2월 9일부터 10일까지 현대 위아가 상장이 되면서 부품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번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본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일단 물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네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만도에 대한 고객사별 매출 비중을 도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GM계열, 중국 OEM, 기타 유럽 업체 등이 있는데요. 현대차에 대한 절대적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중국과 GM 계열들이 일단은 부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GM이 전년도부터 상당히 빠르게 시장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GM이 이제 새롭게 11월을 통해서 런칭을 들어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도에 대한 그런 부품 수요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고객사별 매출 비중도 꾸준하게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결 실적 전망도 매년 성장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률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뭐 퍼를 보게 된다면 전년도 13.7배에서 올해 2011년 예상퍼가 10.5배로 퍼도 일단은 전년도에 상당히 좀 많이 좀 고평가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를 부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만도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 15만 원이 전 고점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15만 원대 이상에서는 별다른 매물대가 없는 그런 신규 상장 이후에 최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러한 점에서는 뭐 지지 횡보 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KCC가 갖고 있는 지분이 일단 오버행 이슈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지분을 일부 정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약간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일단은 고객 다면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 등을 본다고 하면 일단 뭐 좋은 흐름이 좀 예상되지 않나. 그리고 오늘이죠. 기업 만도가 IR을 갔습니다. 여기서 통해서 좋은 앞으로의 향후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한 좋은
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만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점이 많은 종목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저희가 흔히들 의자형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급등 이후에 좀 다지기를 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버행 이슈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력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조금은 한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적인 부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목표가 어느 수준까지 한번 저희가 지켜볼까요? 일단은 뭐 지금 목표가는 17만 5천 원으로 좀 중기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한 15만 원 부근에서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정도, 14만 3천 원, 이평선 21선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일단은 이탈하면 500 이슈가 강하게 부각이 된다고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만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가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이 제일기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뭐 제일기획 한번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14,000원대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들, 제일기획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를 사지 못하면 대신 제일기획이라도 사라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그런 흐름들이 왜 그렇게 나타내냐면 매년 홀수에 삼성전자의 그런 공격적인 시장 성장성과 말맞춰서 제일기획도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14,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네. 기관들이 14,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계속 꾸준하게 매수 물량을 좀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14,000원에서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드린 어제 그 기회가 왔었죠. 어제 14,000원을 찍으면서 주가가 14,000원 초반대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장 중반에 물량이 한꺼번에 이제 쏟아지면서 14,000원 찍었다가 14,300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보신다고 하면 꾸준하게 14,000원 초반대에서는 물량을 담으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주에 좀 제시해진 대로 단기적으로 1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일기획 추가적으로 저희가 AS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양평동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찾아뵙는 분이죠. 프루덴셜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최석우 과장 자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 물론 어제도 관심 종목을 살펴봤는데 어제 종목은 차후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뉴스 속 테마주 골라봤던 그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한화케미칼이었습니다. 네,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은 예상에 부합할 전망이었고 2011년도 1분기 실적 개선에 주목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그래핀을 활용한 운용 소재 개발에 관심이 주목된다라는 부분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시장 조정에 따른 그런 21선 수렴을 예상해서 제가 21선 근처에서 매수가를 한번 제시해드린 부분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한 34,500원 부분이었고요. 그렇죠. 그 34,500원까지 밀리진 않고 시장은 조정은 받았지만 이 종목은 옆으로 기간 조정만 받으면서 바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급등했죠. 네. 그때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 소폭 발이라도 담가보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때 발 담그신 투자자 분께서는 목표 주가 제가 그때 41,5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41,500원까지 목표 주가 도달시까지 계속적으로 보유하셔서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도 지금 분할 매수적 차원에서는 일부 추격 매수하셔도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상 살펴보아도 개인이라던가 기관의 개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현재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네네. 네, 그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네. 어제부터는 외국인의 매수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네. 특히 연기금 쪽에 매수부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만도 살펴보면서도 뭐 의자형 패턴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좀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오를 때는 또 무섭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화케미칼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셨고 추가적인 수익도 분명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관 쪽에서 수급도 현재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수급 상황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어느 쪽 수급을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는 게 더 나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 쪽의 수급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이고요. 네. 외국인이 현재 수급의 주체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쪽 기관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케미칼. 저희와 함께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수익이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종목 발굴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보고 그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서 저희가 분석을 샅샅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첫 번째로 24일 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스마트폰 가운데 프리미엄급 가격으로 따지면 600불 정도 이상 되는 핸드폰일 텐데요. 네. 그 휴대폰 대부분에 NFC 칩을 탑재한다라는 그런 예정으로 이제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40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유럽과 미국에서 출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NFC 칩을 탑재한 휴대폰을 출시를 했고요. 네네. 국내에서는 12월에 KT를 통해서 휴대폰 모델에다가 NFC 칩을 탑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과 또 손잡고서 넥서스 S라는 또 그런 핸드폰에도 NFC 칩을 기본으로 탑재한 바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올해도 역시 40종 이상의 그 휴대폰을 출시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한 유럽이라든가 미국 부분에 출시하는 대부분의 모델에 NFC 칩을 탑재한 휴대폰을 출시할 것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LG라든가 펜텍, 노키아, 그리고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에도 역시 NFC 칩이 탑재될 계획이라고 현재 업계에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이 NFC 칩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투자자 여러분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기존의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유심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형식의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휴대폰이라든가 모바일 기기에 일단 양방향 무선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근거리 기술을 말하는데요. 네. 일단 그 휴대폰에 신용카드라든가 그런 신용카드가 없어도 단말기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교통카드 대신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포스터라든가 전단지에 그 휴대폰을 갖다 대기만 해도 해당 포스터라든가 그런 전단지의 정보를 읽을 수 있어서 쿠폰이라든가 영화 정보 등의 다운로드도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적으로도 일단은 뭐 그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산업계에서 이 NFC 칩과 연계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뭐 차세대 핵심 기술로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네. NFC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NFC 관련주로는 여러 종목이 있을 텐데요. 네. 엠텍 비전이라든가 파트론, 그리고 솔라시아, 유비벨록스, KBT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업계 자체가 그 소외된 종목이 많고 아직 좀 비우량한 종목들이 많은 관계로 이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릴 종목으로는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파트론이라는 종목은요. 휴대폰 안테나라든가 카메라 모듈 그리고 수정 진동자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매년 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 15%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국내 1위 제품도 역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시장 지배력도 보유하고 있고요. 네. 향후 높은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제 휴대기기용 광 마우스 모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센서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NFC용 안테나 등을 신규 제품군으로 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고 현재 기술력이라든가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종합 부품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현재 가능하고
가늠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론에 대해서는 종합 부품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파트론의 주가를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잘 들으면서 살펴봤거든요. 네. 주가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요즘.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더 크다, 이런 뜻인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기도 한데요.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요. 최근에 수급상으로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을 외국인하고 현재 개인이 받아는 주고 있는데요. 특히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매수 가격을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수준이 21,400원이 바로 60일선과 만나는 지점인데요. 네네. 이 60일선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한번 지지를 한번 가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자리가 만약에 기관의 매수 수급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를 지지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자리가 붕괴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자리가 만약에 붕괴된다면은 그 다음에 매수 가능한 자리는요. 과거에 작년 여름하고 가을까지 박스권을 형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구간을 지금 살펴보는 거죠, 저희가. 네. 매수 구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21,400원 선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21,400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네. 18,500원 부근에서 손절을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8,500원 선에서 손절. 네, 두 가지 제시해드리는 이유가 현재 수급상도 좀 네. 불안한 부분이 있고 네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지됨을 확인하신 후에 네.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이 자리가 붕괴된다면 19,300원 전 고점 수준에서 한번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매수를 타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한 이후에 그 손절선보다 좀 위쪽에서 매수를 다시 한번 반등이 있는 걸 확인한 이후에 네. 가담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19,300원 선에서 그러면 매수가를 21,400원 선까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종목도 지난주와 비슷할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말 그대로 발담그기 발담그기. 조금 한번 해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가 뭐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목표가는 제가 3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이 목표가 부근까지는 아직까지 좀 많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충분히 이 회사의 성장성이라든가 실적 개선 추이를 살펴본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예, 수급적으로만 조금 더 받쳐준다면은 네. 단기간에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식수난 때문에 베이징이 황화물을 끊어 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감수량도 감소하고 만성적인 불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수자원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수자원 관련주들은 양적이라든가 질적 자원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GS건설이라는 수자원 양적 개선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네. 네. 수자원 관련주 중에서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11년도 8조 원 이상의 그 플랜트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공정 및 지역 다각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목표 주가라든가 그런 부분들부터 기술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네네. GS건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현재 일단 최근에 조정기를 맞으면서 21선까지 수렴하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하게 오른 이후에 21선까지 수렴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자라고 했고요. 그렇죠. 이 종목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수급상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요. 네. 기관이 현재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 하고 있고요. 네. 현재 매수 추천 가격은 12만 4천 원 제시해드리고 네. 목표 주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만 6천 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과 같은 장에서 좀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률도 말씀해 주신 가격에서 한 20%가 넘는 네, 그런 종목이네요. GS건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에서는 파트론을 살펴봤고요. 오늘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최서구 과장과 함께 이 두 종목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도 많았고요.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상승에 대한 힘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장이 개장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0.1% 조정을 받고 있네요. 현대차는 어제 급등을 했었죠. 4%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20만원에서 목전에 두고 있고 이제 막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포스코는 0.2% 상승 중에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1.8%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주들이 대한해운 때문에 약간 흔들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역시 실적이죠.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어제 자동차주들 따라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완성차들 업체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급등이 있었는데 오늘 초반에는 약간 밀리고 있네요. 0.3% 내리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3%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 0.6%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생명, 보합권, LG전자 역시 비슷합니다. 한국전력 0.3% 내리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하이닉스 각각 강세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7%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이 전년 대비 무려 1600%나 급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LG는 현재 0.5% 정도 오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좀 더 살펴볼게요. LG 디스플레이 0.5%, SK텔레콤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반응하네요. 바로 1.4% 오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대한통운 매각 작업에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롯데쇼핑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부진합니다. 어제도 4% 넘게 밀리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는데 반발 매수가 들어오네요. 우리금융은 1%대 낙폭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보합권으로 이제 막 돌아섰습니다. SO일 3%대 급등세인데요. 역시 정유업체, 화학업체들의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시황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선 돌파했습니다. KT가 0.1% 오르고 있고요. 호남석유 0.2%, 신세계 그리고 삼성중공업 역시 나란히 강세입니다. NHN 강세고요. 삼성전기가 1.1%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만이 약세입니다. 코스피는 211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률은 0.2%입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 급등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에 비해서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0.7%, CJ 쇼핑이 0.8%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다음이 어제 급등했었거든요. 3% 넘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다소 부진하네요. 0.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1.1% 오르고 있고요. 메가스터디가 0.3%, SFA 역시 0.5% 오르고 있습니다. 네오이스 게임스가 이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쪽을 좀 더 살펴보면요. GS홈 쇼핑이 0.8% 오르고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1.4% 강세입니다. 성광밴드, 차바이오엔 초강세고요. 멜파스는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1.6%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이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 1.1% 오르고 있고요. 젠백스, 테크노세미캠 각각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백스가 지금 시총 순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CJ인터넷은 보합권이고요. 코코가 지금 만원선 아래로 내려간 이후에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주들의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28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순위별로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망 자체도 밝았고 오늘 출발도 좋았습니다. 역시 미국장, 유럽장 상승 소식이 큰 힘이 되고 있죠? 예, 시장에는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도 0.37% 상승하면서 211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본다면은 대부분 업종에서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음식료, 은행,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 등 내수업종 중심으로 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프로그램 매물이 좀 출회되는 가운데 외국인, 개인, 기관이 모두 매수하는 좀 특이한 흐름이 수급에서 좀 특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87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123억 원, 개인도 181억 원 매수하면서 시장 전반의 매수급 상황은 프로그램 매물을 제외한다면은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매수하는 업종 중에는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화학, 금융, 서비스, 철강금속 업종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은 코스피보다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528포인트를 기록하며 53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오늘은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외국인 선물이 2,000계약 이상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꾸준히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수익률 게임을 벌일 때 좀 잘 쫓아가야 되겠죠. 네. 투자 전략 어떤 방향으로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2100포인트를 넘고 그리고 211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는 코스피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측면, 그리고 아직까지는 중국 긴축 이슈라는 부분이 시장에는 남아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숨고르기 국면에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코스피가 급락을 한 이후에 코스피 흐름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20포인트 이상 나타나면서 시장의 등락이 좀 크게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2000포인트를 넘어서 2100포인트 전후에서는 좀 등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단은 변동성을 활용한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도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그러니까 최근 상승 동력이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는 측면을 감안해봐서 수출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주 중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과 채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하창봉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 사흘 연속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16원대에 어제장 마무리가 되는데요. 외환시장 주요 뉴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어제 이제 외환시장에서 한 2원 10전 내린 1116원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117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곧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은 1150원대 초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1115원이죠. 일단은 뭐 지금 환율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도 좋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수급적으로 좀 균형을 이루면서 상당히 좀 좁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또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내고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만은,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결제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여전히 지금 좁은 움직임이 있고, 사실 어제 같은 장 같은 경우는 어제 밤새 미국 FOMC를 회의를 앞두고 있으면서 약간 관망세가 짙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쪽에서 여전히 6천억 불의 이제 국채 매입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혔다는 것, 그리고 유럽 쪽은 유럽 재정 안정기금이 또 국채 매입을 하면서 유로존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점이, 최근 유로화 강세가 가파르게 강세를 보였었는데 유로화가 1.369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달러화는 좀 약세를 좀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원달러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은 여전히 박스권 하단을 좀 두드리는 1110원대 중반을 좀 등락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 증시가 밤새 이제 양적 완화 의지를 좀 확인하고 달러 약세가 좀 나온다는 점, 그리고 국내 증시가 오늘 다시 신고가 갱신을 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만큼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115원에서 1125원 박스권을 잡은 상태에서 하단이라 할 수 있는 1110원대를 어느 정도
경계하면서 물론 하단 테스트는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10원 밑으로 가파른 하락보다는 아무래도 또 밑에서 들어오는 결제 수요하고 개입 경계감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한 1111원에서 1118원 정도의 등락을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채권 시장 약세가 점쳐졌는데, 예상 외로 외국인들이 시장에 가담을 했습니다. 시장 쪽을 또, 강세 쪽으로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힘이 떨어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기조적인 약간은 우리 금통위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의 약간 상승세 그리고 국제선물의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3년물 국제선물 같은 경우는 102.33 기준가에서 한 다스틱 하락한 102.28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채권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도세를 좀 이어오다가 어저께 이제 3거래일 만에 소폭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IMF에서 4% 적정 금리를 좀 시사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국내 성장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국제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반등폭은 5일선에서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 여전히 약간 환시장과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도 관망 중심으로 이제 장중 변동성은 상당히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현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소폭 금리가 하락해서 좀 마감을 했던 것 같고 오늘 같은 장은 일단은 여전히 하락 방향성은 좀 이어가는 이제 국제 선물 기준으로 하락 방향성은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은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국제 선물에서 구거래량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것은 가격 상승 요인이 좀 작용할 수 있고 아무래도 세권에서도 외국인 매매 영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외국인 매수는 들을 것 같습니다만 103.30포인트대 후반에서 5일선이 되는 이제 가격 제한대를 상단을 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월말 지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기 매물 출회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방향은 하락으로 잡으시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일시적 반등에는 좀 대비하면서 예상 범위는 글쎄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2.10에서 102.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채권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하창봉 차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맥투자증권 박지훈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초반 움직임이 좋거든요. 저희가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금일은 개인,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일단은 현물 순매수로 좀 일관된 흐름이 갖고 있고요. 역시 오늘도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 기조 변화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지금 기관도 이제 상당히 좀 계속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 이제 섹터별로 말씀드리면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 집중적인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것이 IT, 특히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동차라든지 조선주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연기금이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에 가담한 종목이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실적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 1조를 넘는 그런 아주 상당한 서프라이즈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걱정도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리콜에 대한 그런 반사 이익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현재 흐름은 아직까지 크게 뚜렷한 흐름은 아직 안 보이지만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뷰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화요일이라든지 전일 어제 같은 경우도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증가된 거로 봐서는 아무래도 달러 약세를 예상한 외국인들이 신규 자금을 좀 유입된 거로 보여지는데 오늘 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현물에 대한 매수는 좀 긍정적으로 좀 유지가 될 거로 보이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차익 쪽이든 비차익이든 어떤 그 차익 매물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대한 염려도 사실은 일정 부분 좀 갖고 있어야 될 투자 전략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전망이 밝은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도 꾸준히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네. 수급 쪽에서 연기금 쪽으로 집중 조명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해요. 연기금이 나흘 연속 1,000억 원 이상 순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연기금의 그 투자에 대한 그 종목을 보면요, 중소형주도 지금 특별하게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의 어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한동안 시장 소외되었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연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기전자 쪽, LG전자, 하이닉스 분야에서 삼성전기, SDI 쪽에서 일정 부분 가격적인 다이어트가 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태고요. 다만 금융주에서는 다소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수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상태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중소형 IT 종목에 대해서도 연기금이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들은 아무래도 좀 중소형 순환매 랠리에 역시 연기금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좀 재밌네요. 말씀을 초반에 해주신 대로 외국인, 개인, 기관 계속해서 매수 기록하고 있고 국가 쪽에서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제가 일단 아직 정답은 아니겠지만 상승 탄력은요 좀 둔화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분석이야 어느 정도 사후적인 그런 개념이겠지만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2120 정도에서 좀 걸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118포인트인데 거의 좀 목에 다 차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승 속도가 물론 조금 둔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명절이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현금화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뷰는 계속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종목에 대한 선택은 신중해야 되는데 대형주에서 살 게 없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고민 중의 고민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은 더 간다라는 아주 어쩌면 단순한 투자 발상법이 있지만 그런 쪽에서 지금 기관이든 외국이든 소위 말해서 자문사 최근에 그 수급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좀 일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 부분에 대한 현금 확보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최근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면서 단순한 수급 때문에 엉켜서 상당히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반등 시그널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소폭 가담할 수 있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박지훈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0.7%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에서 현재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곤 전문가께서 오전 8시 반부터 현재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포트폴리오도 다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강의도 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577-7451로 전화를 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웹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케팅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뵐 텐데요.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종목명 외에도 매수하신 가격, 비중, 매수 시점까지 이런 정보를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